박민설 앵커와 함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중독시켜버리겠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한 번만 하면 어때? 그래서 한 번 시작한 거예요, 다. 이런 사람들 정말 더 엄벌했으면 좋겠어요. 원흉이기 때문에 네.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끊는 방법이. 하나는 죽어서 끊는다. 또 하나는 진짜 미운 사람은 중독시켜라. 그럼 스스로 망가진다. 소리 없이 강하게 세상을 지배해온 과학. 알고 보니 재미있고 알고 보니 나 과학 좋아했네. 과학 그 너머에 몰랐던 이야기 본격 과학 뒷담화 알면 찐득. 기존에 함께하던 유다원 앵커가 뉴스 스케줄 변동으로 인해서 아쉬움을 좀 전하면서 네. 이제 자리를 물러나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또 박민설 앵커와 함께하게 됐는데 오늘 어떻게 마약 같은 여러분들을 중독시켜버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민설입니다. 네. 네,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더 쉽게 과학 상식들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약 18,000여.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 역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공무원, 연예인과 정치인, 10대 청소년까지 직업과 세대를 불문하고 엄습한 마약의 그림자.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즉각적인 쾌락감. 하지만 신경회로 파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마약. 알면 이득 오늘의 주제는 마약의 형벌, 중독도 치료가 되나요?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이득되는 게스트 모셨습니다. 정부가 선언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야전병원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국립법무병원의 조성남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는 현재 마약 중독 치료의 국내 권위자로 통하시잖아요. 자타공인. 네, 그렇습니다. 네, 일하고 계시는 국립법무병원은 뭘 하는 곳이에요?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정신병원입니다. 정신과 중에 법과 관련된 학문을 법정심의학이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에는 치료 감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범죄의 원인이 정신질환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거나 또 중독 때문에 범죄가 되거나 또 성적 장애로 인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질병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서 질병을 치료해야 재범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법원에서 치료 감호를 선고받으면은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왜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는 개인을 위해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질환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많이 네.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치료해서 효과를 높여야 재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질환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 게 증명이 된 사람들이니까 더 철저히 치료해야 되죠. 원장님 손을 거쳐간 그 이제 치료자들, 네, 환자들이요. 네, 환자들 좀 얼마 정도로 중독에서 좀 치료가 되나요? 제대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요, 70, 80% 이상 다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자기 의지만 가지고는 마음만 먹고 막 치료하겠다, 회복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제대로 치료를 받고 꾸준히 받으면요, 누구나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아마 동의를 하실 텐데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라는 자랑스러운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네, 참 오명을 안게 됐는데 마약류 범죄 개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 수치가 20을 넘으면 급속한 확산 위험, 마약 범죄 통제 어려움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10년 전쯤에는 우리나라 이 지수가 18이었더라고요. 그때도 생각보다 높네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10년 전에 18. 근데 요새는 워낙 뉴스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근데 어쨌든 20을 넘으면은 급속한 아주 확산 위험한 위험이라는 상황이다. 거죠. 네. 그러면 저는 한 23? 25? 25? 25? 25도 위험하게 느껴져요. 그쵸. 너무 극한으로 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36도예요. 2배가 된 거네요. 네, 10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마약 상황이 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마약을 남용하는 자체가 범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건 암수 범죄라 그래가지고요.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통계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검거되는 마약성은 숫자만 가지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검거된 사람만 그렇지 안 걸리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보통 한 뭐 40~50배에서 뭐 100배도 잡아요. 100배까지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마약 그러면 불법 마약만 생각했거든요. 네. 뭐 필로폰이나 코케인, 헤로인. 지금은 의료용 마약류 중독이 엄청나게 뭐 늘어나요. 프로포폴 같은. 프로포폴이 대표적인 요새 펜타닐 엄청 무서운 약인데 네. 청소년들이 많이 또 하고 있고, 아유. 이게 마약류는 다 똑같은 겁니다. 중독성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마약 종류 뭐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알고 계시는 마약 한번. 미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엑스터시, 뭐 그다음에 그 뭐지? 필로폰 요새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대마초도. 헤로인. 헤로인. 네. 네. 코카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근데 요즘에 뉴스 보면은 저희가 처음 듣는 마약 종류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신종 마약이라 그래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 드럭이라 그럽니다. 어떤 구조식이 이제 마약류로 등록이 되면 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구조식을 약간 변경을 해요. 그러면 다른 물질이 되니까 그거 규제 안 걸려요. 그러다가 그게 또 규제로 들어오면 또 약간 바꾸고. 화학 구조를 막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약입니다. 아니 똑똑하지 않으면 제조를 못 하겠는데 조제를 못 맛집 하겠는데요? 레시피도 아니고. 원래 그죠? 이런 마약이라는 그 향정성 의약품이나 이런 것도 다 치료제로 쓰던 겁니다. 그렇죠.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네. 근데 필요 없는 사람이 그 부작용을 쾌감이나 어떤 뇌에 어떤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즐기려고 남용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근데 그 남용이 너무 많아지면은 금지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불법 마약이 된 것이고, 애초부터가 불법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치료제로 쓰던 건데 남용이 심해지니까 불법 마약으로 하고,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의료용으로 꼭 필요한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의료용 마약류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중 시건 장치가 된 금고 속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소에서 매번 조사를 나오는데 만약에 마약 알이 하나만 모자라도 쉽게 얘기하면 관리를 잘못하면 마약 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 마약 관리하는 것도 의사분들도 자격증을 따로 따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는 뭐 의사로서는 의료용 마약은 다 처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의사의 처방 아래 그렇죠. 사용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중독이 되니까 더 강한 걸 찾고 더 센 걸 찾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안 해야 되잖아요. 네.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조절 능력이 사라진 거죠. 그게 그게 도파민 중독입니다. 때문인가요? 네, 도파민과 관련이 가장 깊죠. 마약 얘기할 때 이렇게 도파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 국립보건원 약물남용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쾌락 상황에서 적정한 도파민 분비 수준을 100%로 설정했을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와 월급 같은 보상을 받는 순간이 150%, 게임의 쾌락을 즐기는 순간은 175%, 술을 마시면 150에서 최대 200%, 짝사랑을 하던 상대방과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이 무려 750%. 여러분 마약 말고 연애하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헤로인과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이 1000%, 그리고 일명 뽕이라고 불리는 필로폰류의 마약이 도파민 분비 수준이 1250%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연애가 750%라니. 네. 야, 연애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정도 수치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뇌에 이제 보상 회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파민이 증가하면 기분이 좋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만들어졌을까요? 보상 회로가 뭔가를 반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려면 뭔가를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네. 있어요. 그죠? 뭐 배고프면 먹고 먹으면 만족스럽고 그래야지 계속 먹게 되잖아요. 네.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기분이 좋아져야 또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네. 그 보상회로에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높이는 물질이나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도박을 했을 때 땄을 때 또 쾌감도 여기서처럼 막 1000% 정도의 네, 어떤 네. 도파민이 방출된다든가 마라톤 할 때 왜 런너스 하이라는 얘기 하죠. 네. 고통스럽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막 도파민이 그쵸. 확 방출돼서 쾌락을 느끼니까 그거에 중독이 돼서 마라톤을
계속 하는 거죠. 뭐 1000% 느낀다 그래서 뭐 쾌감이 그 정도로 높아지고 우리들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쾌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자극적인 감이라든가 뭔가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자극이 새로운 걸로 끝나면 중독이 아닐 텐데 이걸 계속 찾으니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뇌는요. 네. 어떤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뇌 속에 딱 저장을 시켜놔요. 근데 그게 평생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기억을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억을 없애는 방법이 없죠. 그 느꼈던 기분을 없애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살아있는 한 계속 재발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중독성 물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근데 되게 재밌네요. 그럼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이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면 그 사람은 마약 중독에서는 벗어나게 되겠네요? 뭐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 환자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두 가지 방법일 때 끊는 방법이 하나는 죽어서 끊는다. 또 하나는 치매 걸리면 된다. 뭐 이런 이제 농담도 해요. 그 정도로 뭔가 현실 세계에서 내 의지로 끊기가 참 그렇죠. 힘들다라고 네.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고기 맛을 못 보는 사람이 맛봤는데 맛있다고 느끼면은 어느 순간 고기 생각만 해도 벌써 먹고 싶어지듯이 똑같은 과정이에요. 네. 실제로 중독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마약 사용 경험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무려 71.5%가 나는 중독이 아닌데요. 나는 중독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중독의 문제는 본인이 중독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게 특징입니다. 뭐 중독에는 행위 중독이 있고 물질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스로 치료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히팅더 바닥을 친다 그럽니다. 네.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그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치료가 필요하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가 제일 빠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치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도나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최근에 10대 이제 청소년들에게 사이에서 이 마약이 조금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해요. 이 친구들이 같이 있다가 뭐 같이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 어릴 땐 상상조차 못하지 않았어요? 진짜 막 수학여행 몰래 가서 뭐 맥주 막 맞아. 네, 그 전혀 저희 세대 때랑은 너무 다른 이슈인데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주변에서 마약에 중독돼서 사고를 치고 뭔가 주변을 파괴하고 나 스스로도 파괴되는 사례 정말 많이 뭐 보셨을 그런 것 같아요. 경우가 뭐 너무 많이 보죠. 이제 요새 문제는요 연령층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자기들끼리 그냥 몇 명이서 한두 명이 혼자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단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또 찾아보고 SNS로 연락하고 던지기라 해서 갖다 놓으면 찾아오면 되니까 모든 마약류를 다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중독자를 만나봤지만 한 사람도 중독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냥 한 번만 하면 어때? 그래서 한 번 시작한 거예요, 다. 근데 그게 두 번이 되면서 반복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뭐 50년씩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중독은 한 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만난 환자들 중에 딱 한 번만 하고 끊은 사람은 없나요? 한 번만 손을 대고. 있죠. 아, 있어요? 대부분은 한 번 해보고 나서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한 번 했다고 누구나 다 뭐를 느끼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야 이거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중독이 쉽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사건화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치료 감호도 받게 되니까 그 살인을 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필로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도파민을 높여주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전두엽도 나중에 높아지게 그럼 뭐 돼요. 환각이나 환청을 겪나요? 이게 망상이 생기고 이제 조현병과 같은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정신병 증상 때문에 이제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한 친구는 이제 필로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심해졌는데 정신병이 악화가 되니까 6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인형으로 보이는데 자기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괘씸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잠시 피한다고 이제 남편이 마약을 했으니까 애를 얻고 나갔는데 괘씸하도 쫓아간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 포대기에서 얘를 잡아 뽑아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에다 2번을 패대기 쳤어요. 그 즉사했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 나와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 딸 죽였다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뭐 인형을 갖고 왜 내 딸이라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인형이라는 걸 증명하려고요. 죽은 애 종아리를 물어뜯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은 똑같은 그런 과정으로 정신병 상태가 되니까 부인을 살해했죠. 부인 머릿속에 악마가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부인을 살려야 되니까 아무리 뭐 잡아 끄집어낸다고 나옵니까? 환시인데. 그래서 이제 악마 때려잡는다고 둥기를 막 내리쳐가지고 부인이 죽었어요. 끔찍하죠. 더 충격적인 건요. 네, 계속 나와요, 지금. 5년 전에 20살 먹은 학생이 LSD를 처음 복용을 했어요. LSD 되게 환각제. 강력한 네, 환각제죠. 그냥 뭣도 모르고 좋다 그러니까 그냥 뭐 괜찮게 먹었는데 과량 복용이 돼가지고 한 번에 정신병적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피해망상, 관계망상이 생겨가지고 그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누군가가 위장에 들어왔다는 유명한 망상이 있거든요. 이게 생겨가지고 이모가 놀러 왔는데 보니까 가짜야. 자기 죽이려고 온 거야. 어머. 부모도 보니까 가짜야. 어. 자기 죽이려고 누가 위장해.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먼저 막 엄마하고 이모를 끔찍한 칼로 순분대 찔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일에 부지기수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례들을 들어봤을 때 정말 사랑하는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로 어떤 나의 어떤 의식을 다 모조리 망가뜨리는 게 마약인 것 같은데. 그래서요. 네. 마약을 남용한다는 거는 정신병을 만드는 일이다. 그게 결국엔 정신병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도 생기죠. 불안장애 생기죠. 정신병이 생기죠. 이걸 모르니까. 그 정도로 말씀하신 사례들은 굉장히 또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네. 사람들은 완치라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완치가 가능하다고요? 이제 우리 중독에서는 완치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은 기억이 살아있는 한은 언제든지 재발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만성 질환입니다.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생각이 되는 거. 나더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사소하게 금연한 분들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평생 참는 거야 하잖아요. 네. 이게 참 참는다는 게 문제예요. 참는다는 건 뭐냐면 좋긴 한데 하면 안 되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참을 겁니까? 참다 결국에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한 번만. 그리고 또 재발이 돼요. 그래서 치료는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야, 약을 끊었더니 너무 좋은 게 많아. 떳떳하고 어디 가도 그렇고 건강해지고 뭐 맑아지고 이 좋은 거를 많이 찾을 때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약을 한다는 거는 참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를 즐기는 거다. 그래야 평생 좋아야지 계속 끊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 과정 중에 약물 치료가 아마 저희가 아는 대중적인 어떤 치료 방법일 텐데. 약물 치료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어떻게 지금 치료를 하는 건가요? 약물 치료는 이제 정신과적인 질병들이 발병을 하거든요. 병발해서. 그거에 대한 약물 치료는 하지만 중독 자체를 치료하는 약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인데 못해서 우울증이 왔다면 그 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는 할 수 우울증이나 있지만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이 약물로 일치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도덕 네. 시간부터 다시 다니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가족이고 네. 일이고 간에 내가 먼저 줘야지 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책임감이 강해져가지고 가족의 소중함이나 일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면 안 하게 되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애초에 중독에 좀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은 비슷한 성향이랄까요? 성격이랄까요? 이런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노벨티 시킹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거를 호기심을 갖고 좋은 거라고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그 찾는 성향이 있는 약간 사람이 팔랑귀 있고 같은 사람. 네. 네. 또 한 사람은 고통을 참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 어버이던스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걸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각성제를 주로 합니다. 각성제는 뇌를 깨우는 약이거든요. 자극제. 우리가 필로폰이나 엑스타시나 코케인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건 뇌를 자극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리고 피로감이 없어지고 또 입맛이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초기에도 쓸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됩니다. 또 이제 다우너라 그래서 억제제는 뇌를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억제되니까 진통 효과가 있고 불안 같은 게 억제되니까 진정 효과가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알코올, 헤로인, 뭐 몰핀, 우리 요즘에 많이 나오는 펜타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억제제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봤던 드라마가 생각나는데 그 해롱거리던 마약 사범 캐릭터 네. 아시죠? 네, 네, 맞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치료 감호소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 네.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거기는 치료 감호소도 없었고 그렇게 가둬놓고 벌 주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개선이 힘들구나. 마약 사범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공급 사범이 있고 하나는 투약 사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사범은 지금보다 더 엄벌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원흉이니까. 근데 투약 사범은 중독이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벌 준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중독에 된 사람은 질병을 치료해야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료 감호 제도도 치료를 통해서 재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 감호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을 이제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단순히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고 치료 감호를 받게 되면 이게 사실 운이 좀 좋은 케이스네요. 근데 치료 감호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만 받기 때문에 이제 치료 감호도 있지만은 뭐 치료 보호 제도도 있고요. 뭐 치료보 조건부 기소유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고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마약을 하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뭐 신고된다느니 뭐 이런 잘못된 소문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소문입니다. 2000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성 의약품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의사의 보고 의무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게 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의료보험 다 혜택 받고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아도요 일반 질환처럼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으시라 꼭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도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이 치료 감호에 대한 또 한 마약 사범의 가족 인터뷰 내용을 찾게 됐어요. 큰아들이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아서 저와 가족들은 감사했습니다. 실형만 선고된 게 아니라 치료 감호 또한 법원이 인용해줬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을 통해 아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된 셈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치료하는 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거나 병원에 강제 입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네, 다름 아닌 남경필 전 지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직접 112에 신고를 해서 이제 아들이 마약에 중독됐으니 구속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요. 얼마나 이제 가슴이 찢어졌을지 상상이 정말 되는데 이 마약은 이게 스스로 의지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는 이런 걸 그때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도움과 관심이 정말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족의 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이 중독이라는 질병은 가족들이 더 아프게 됩니다. 본인은 잘 못 느껴도.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중독에 대한 가족 치료도 같이 받고요. 오히려 치료를 잘 받으면 가족 관계도 더 개선이 되고 그전에 있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납니다. 네. 요즘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억을 한번 느끼게 되면은 평생 지속이 되는데 10대, 20대에 중독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100세 세인데 인생인데. 7, 80년을 중독에서 헤맬 생각하면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은 초기라서 못 느끼죠. 학원가, 강남 학원가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준다던가 사실 저는 그 뉴스를 제가 직접 전했었는데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상대로 그것도 원래 이제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무료로 나눠줍니다. 뭐 피로 회복제다, 술 깨는 약이다, 뭐 다이어트에 좋다 유혹을 해서 일단 중독이 되면은 효과를 느끼게 되면은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처음에는 뭐 10,000원도 받고 심해질수록 10만 원도 받고 나중에 뭐 더 심해지면 이제 뭐 부르는 게 값질 정도로 가사를 다 탕진하게 되고 이렇게 그거를 이용하는 게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정말 더 엄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원흉이기 때문에 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사형에 처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처럼. 왜 오늘 제목이 마약의 형벌이 중독인지 이제 알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미운 사람은 중독시켜라. 그럼 스스로 망가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네. 무엇보다 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더 잘 알려줘서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중독은 한 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
중독이란 건 치료를 받아야 회복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라. 작년에 뭐 대통령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과 다른 점은 예전에는 단속 위주로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중독의 치료 재활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치료 재활에 대한 관심을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가지게 됐다는 게 굉장히 지금 어떤 골든 타임이 아니냐. 이때 치료 재활을 활성화시키면은 회복자들이 또 치료 중독 회복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옆에 있는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단약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재발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또 자기가 회복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회복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모임입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에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10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독자들을 제대로 치료해서 또 그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전문가로서 또 거듭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치료자로 나서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알면 이득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어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생 중독을 진료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 중독의 무서움을 좀 알려야 되는데 이 매스컴에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이 언론에서 많이 다루게 된 국민들이 중독의 무서움을 알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면 이득 마약의 형벌, 중독도 치료가 되나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언니 진짜 끊기가 어려운.